네, 세 번째 세션은 융복합 세션입니다. 세 번째 연자는 한국정신과학연구소 박병훈 소장님이십니다. 박병훈 소장님께서는 인디애나 대학교 물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현재 주식회사 파나특스 대표 그리고 재단법인 한국정신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포츠 현장의 뇌과학의 적용과 기여라는 주제로 중요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병훈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린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소장님. 네. 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발표할 내용은 스포츠 현장에 뇌과학의 적용과 기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경기력 향상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을 더 잘하고 이런 것을 항상 우리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라면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다들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됐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보면은 여러 원인들이 있겠죠. 뭐 내가 집중을 못 한다거나, 뭐 제대로 훈련을 못 했다거나, 뭐 머리가 미련한다든가, 많은 이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은 그 누구도, 나의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그 뇌에 관한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더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하면은 되겠지. 대부분은 다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나는 진짜 능력이 없는가 보다. 적성이 안 맞는가 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찾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뇌과학을 연구를 하면서 사실 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렇게 뇌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계속 좋은 코치만 있으면 되겠지, 내가 좋은 시설에 다니면 되겠지, 뭐 좋은 구단에 다니고 뭐 좋은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고 또는 잘 먹고 뭐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문제점을 나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외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외적 요소들에게서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기가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운동을 할 때에 여러 이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또 경기에 임하게 됐을 때 뭐 그랬을 때에 그 어떤 그 뇌의 그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뭐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뇌의 어떤 구조적인 것이라든가 해부학적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야 될 내용은 그 무게의 증가인데요. 신생아가 400에서 500g 밖에 안 되는 뇌의 무게를 갖고 태어나는데 성인이 약 1.4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신생아가 이 성인의 뇌 무게까지 증가되는 것이 약 3배 증가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이런 걸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이 이게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 그 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뇌세포 개수가 한 1000억 개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 개. 네. 근데 이 1000억 개가 사실 이 신생아 때에 정말 제일 많은 거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뇌세포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뇌세포 개수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 무게 증가가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핵심이죠. 어떻게 무게 증가가 일어나느냐. 뇌세포 개수 외에, 뇌세포 외에 무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뇌 속에는 무슨 뭐 근육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뇌가 어떻게 막 흔들고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뇌를 움직여서 어떤 뭐 근육을 단련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무게 증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 그 뇌 세포들끼리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그 연결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인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연결이 굉장히 촘촘하게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결되는 그 라인들이 증가함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냅스 증가라고 부르는데 그 신경망의 증가라고 부르고, 그러한 신경망의 증가가 있어서 결국은 무게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뇌가 뭐 건강하다든가 뇌가 뛰어나다든가 능력이 좋다든가 이런 것들의 가장 조건은, 중요한 조건은 이 얼마나 신경망이 잘 발달되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뇌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지금 뭐 대표적인 것 그냥 간단히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하는 일들이 아주 세분해서 분산돼서 뇌 여기저기에서 고도로 이 세분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상호 연결이 돼서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춰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에는 아주 복잡한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그 과정을 통해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게 되는데 이 갓난아이가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훈련, 연습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동작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동작이든지 다 그렇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습과 훈련이 그동안에 진행돼 왔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운동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새로운 운동이 우리 아직 그 뇌 속에서 그 운동에 대한 회로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게 되죠. 많은 연습을 하게 되고 그 연습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뇌 속에 운동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습관이 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뇌에서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신경을 써야 되는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이제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주변에서 많은 정보들이 우리 뇌로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축구에서 공을 차고 하는데 우리 편 선수들이 어디가 있는가, 상대편 선수가 어디가 있는가를 보고 그 중에서 내가 누구한테 패스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죠. 공을 건네야 되겠다는. 그 단계가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각 정보, 여러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상행주의적 선택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행주의적 선택 과정은 감각 정보들이 뇌로 들어와서 그게 전두엽이라고 하는 데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결정, 누구한테 내가 어떻게 공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뇌 속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공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을 자기 뇌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발을 어떤 각도로 해서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얼마의 세기로 공을 차면은 저 사람한테 가겠구나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뇌 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그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계산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하면은 거기에 따른 신경회로가 자연스럽게 발달이 되게 되고 이렇게 발달된 것은 나에게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행동으로서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 어떤 나의 뇌 속에 어떤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기억 정보가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게 이제 하행 자발적 주의 과정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하행 자발적 과정에서 우리 기억 정보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게 되죠. 찾아내서 그것을 꺼냅니다. 꺼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공을 차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단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구기 종목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 하는 운동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학습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주의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행주의적 선택 과정, 또 하행 자발적 주의 과정, 이게 전부 다 주의 과정이거든요. 여러 정보들 중에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우리가 주의 단계라고 부르고 있고 주의 단계라고 하는 특수한 뇌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 뇌의 상태가 우리 뇌에서 정확하게 안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정확한 동작을 뽑아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 펑셔널 MRI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단어를 읽고자 할 때는 뇌 여러 부위가 활동이 많아지지만 그게 이미 나한테 이렇게 딱 기억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에는 꼭 필요한 부위만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운동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를 한다면은 이제 반복 훈련이 되겠죠. 반복 훈련. 일단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어떤 주의적인 정보가 딱 확보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열심히 반복적으로 해서 회로를 공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경회로가 고속도로처럼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억을 공고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뇌의 활동을 실제로 관찰하는데 여러 기법들이, 여러 측정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넓은 범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장비들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싼데 이 뇌파 측정 장치는 굉장히 소형으로 만들 수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러면서 쉽게 뇌의 활동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로 어떤 초기 단계에서는 뇌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커지는데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미 뇌 회로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뇌에서 에너지 소비도 적어지고 되고 굉장히
소량 에너지로 빠른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회로로서 저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그것을 꺼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이 우리 뇌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특정 운동이라든가 어떤 특정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충분히 소화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뇌가 기능별로 다 분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글자를 볼 때, 말할 때, 또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할 때에 작동되는 위치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할 때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뇌의 각각의 부위별 기능을 하나로 합치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되거든요. 그 합치게 되는 과정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두엽의 발달이 결국은 최종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 능력을 결정짓는 것에는 사실 반복적인 학습이라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몸으로 움직였을 때에 우리 뇌가 그런 움직임을 회로화시키는 그런 신경망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 선수들 보면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눈을 감고 그 움직임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그 움직임 각각의 모션들을 머릿속으로 세밀하게 상상을 하는 것이죠. 골프를 친다. 그러면은 그립을 어떻게 하고 자세, 다리를 어떻게 포즈를 잡고 백스윙을 어떻게 하고 뭐 각도를 어느 각도로 해서 팔꿈치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세부적인 동작들이 있는데 그걸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소위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실제로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몸을 그대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신경회로가 뇌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미러 뉴런,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뇌에 들어있는데 거울 뉴런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을 하게 되면은 그 움직임과 똑같은 그 움직임을 통제하는 우리 뇌 속에 신경망이 활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움직임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면은 그 움직임을 실제로 했을 때와 똑같은 신경의 활동이 뇌 속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꼭 몸으로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신경회로를 발달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경망이 발달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필드에 어떤 운동장에 가서 또는 몸을 움직일 때에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훨씬 더 습관화된 동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서 훈련하는 것 플러스 뇌의 신경회로를 같이 발달시키는 것이 운동 능력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이 뇌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신경회로를 발달시키는 그러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정보를 분석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의 과정이라든가 반복 학습이라든가 이런 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신경망이 발달되는 것을 보시면은 우리 뇌 속에 이 신경망이 약 10조 개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보면은 100조 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신경망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뇌가 있는데 뇌에 아주 복잡하게 신경망들이 이렇게 좌뇌, 우뇌 간에 연결이 되어 있고 가운데 시상이라고 하는 영역과 대뇌 피질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림들 그리고 대뇌 피질에서 이건 운동회로입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운동 신경망이 이렇게 밑에 척수까지 쭉 이어져서 소뇌까지 여기가 지금 소뇌거든요. 이 소뇌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게 밑에 척수로 해서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신경망이 발달이 안 되면은 내가 아무리 몸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자연스러운 움직임, 내가 습관화된 어떤 정확한 동작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밀한 신경망이 뇌 속에서 형성돼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뇌를, 이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예, 신경망을 발달시키고 그것들이 수초화가 돼서 정보를 고속으로 움직이게 하는 수초화 작업이 있고, 새로운 뉴런이 계속 생기면은 그것들을 신경망에 계속 주입을 시키는 이런 세 가지 발달 과정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각 우리가 탄생해서 뇌가 발달되는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어디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단계적으로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4세에서 22세까지 대뇌 피질에가 운동 피질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게 특히 여기 프론털, 예, 여기 프론털이 이제 전두엽인데, 이 운동 피질이 전두엽 영역에가 있습니다. 전두엽 영역에. 그래서 전두엽 영역에 이 뇌의 발달 상황을 보면은 이게 언제 가장 두께가 두껍냐면요, 12살입니다. 12살.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운동선수로서 성공을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서 해야지만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뇌 발달 과정에 맞춰서 운동신경이 뇌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 12살이 넘어서 내가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주 특별한 유전자의 이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나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세포가 계속 사라져서 죽어가는데 신경망은 계속 우리가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뇌세포 숫자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뇌세포 숫자는 줄어드는데 실제로 신경망은 연령에 따라서 계속 증가가 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뇌세포 개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뇌를 단련시켜서 굉장히 어떤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신경망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초등학교 전에 우리가 운동을 시작을 해서 신경망을 일찍 발달시킨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탁월한 운동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신경망이 어떻게 발달이 됐느냐 하는 것이 관찰이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한 가능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본 것은 굉장히 복잡한 장치로 뇌를 찍은 것이거든요. 뭐 모든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찍을 수 있는 장비가 더 유용성이 있겠죠. 그런 것이 바로 뇌파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생체 신호입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맥박이라든가 근육에서 나오는 근전도 신호라든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그 체온 이런 것들과 똑같이 우리 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우리가 뇌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망이 발달이 잘 된 사람은 뇌와 신경망이 발달이 잘 안 된 사람은 뇌파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뇌파가 빠르고 느리고 여러 다양한 상태들이 우리 뇌의 의식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뇌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신경망이 잘 된 사람은 뇌파는 굉장히 안정적인 뇌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규칙적인 정연파가 뇌에서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뇌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무작위적이고 무질서한 이 뇌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뇌 신경망이 어떻게 발달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먼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운동 훈련도 시키고 뇌 신경망 발달 훈련도 시키고 이게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지, 이런 조사가 없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정확한 뇌의 발달 상태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좀 잘한 것 같으니까 너 이거 운동 한번 해봐. 운동해. 또는 어떤 사람 누구에게나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신경망의 뇌의 발달 정도를 안다면 어떤 사람한테는 좀 더 느슨하게 훈련시킬 수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킬 수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좀 더 무식하면서 강도가 높게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더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훈련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것으로는 이렇게 뇌파를 보고서
판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으로 해독시켜주는 이런 BQ 검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이건 이제 이 뇌파를 지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얼마나 주의력이 좋은지 집중력이 좋은지 어떤 자뇌 우뇌 발달 정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어떤 동작을 익히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녁에 잘 때 보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낮에 막 몸을 움직이면서 연습했었던 그 동작들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막 떠올려져요.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그 과정에서 머무릅니다. 하지만 뇌과학 기술에서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을 해냈어요. 즉 신경망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 것이죠. 그 기술이 바로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뇌파를 측정을 하고 그 뇌파를 분석을 해서 이 뇌가 지금 현재 제대로 신경망이 발달되어 있는지 어떤 신경망 발달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신경망 발달의 단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의 뇌가 지금 신경망이 부족한가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 신경망을 효과적으로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 뇌에다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뇌는 자기 자신에게 딱 특화되어 있는 그 신경망 발달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높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갖추는 뇌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신경망을 발달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 분석은 이미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대학생 12명에게 13.5주 동안에 40회 동안 이 뉴로 피드백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결과 뇌의 여기는 이제 회색질이니까 대뇌 피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백질이니까 대뇌 피질 안쪽에 있는 신경망의 집합체를 백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쪽에 얼마나 신경망이 발달됐는가를 실제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사진으로 찍었더니 불과 이 13.5주니까 3개월이지 않습니까? 3개월. 3개월 동안에 이 훈련을 통해서 신경망이 이러한 영역에서 발달이 됐다 하는 것이 실제로 관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스포츠 영역에 이런 뇌과학의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된다면은 과거에 정말 육체적인 훈련 또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 했었던 것들 이제는 임의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필요한 신경망을 발달을 시켜서 훨씬 더 빠른 시간 내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 운동만으로서 모든 운동이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것은 정말 지난 세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뇌과학 기술에서 나온 이런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뇌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것은 우리가 신경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술을 접목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우리가 운동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개발한 여러 이제 뉴로 피드백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뭐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 예만 가지고 왔는데요. 골프 퍼팅을 시켜서 얼마나 퍼팅의 정확도가 이 훈련을 통해서 높아졌느냐 하는 것을 실험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국제학회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계 집단은 뭐 열심히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처럼 퍼팅 연습을 한 거죠. 한 집단입니다. 그다음 자기 조절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게끔 한 것이고요. 이 알파라고 적어져 있는 것이 바로 저희 개발한 뉴라모니를 사용한 이 뉴로 피드백 뇌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 집단이 되는데 다른 집단에 비해서 훨씬 실수를 범하는 오차가 훨씬 적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제가 이제 골프가 굉장히 고도로 정밀한 운동이다 보니까 이게 많은 훈련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또 이 퍼포먼스도 굉장히 그 오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운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유로 하모니 이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실수 오차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은 신경망을 우리가 발달시켜서 뇌 훈련을 하는 것이 그 운동 스포츠에 이러한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현장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경기력 향상 분야에 대해서 뇌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관점에서 설명해 주신 박병훈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부에서 귀한 발표해 주신 임일송 교수님 그리고 전민수 대표님 그리고 박병훈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각 연작계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부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